이번 시간에는 건설안전기술 제1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공사 재분석을 보면은요, 건설공사 재분석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건설공사 재해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재해의 근본 원인이라고만 적겠습니다. 근본 원인은 첫째, 이 건설공사는 작업 환경이나 작업 자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도 여러 가지 공정이 있다 보니까 작업 환경이 복잡하고, 그 다음 고소 작업이다 보니까 작업 자체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도도 있고 시방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사 설계도대로 불이행하거나 또는 하도급 업체, 도급을 많이 주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또 사고가 일어나는 경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일용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용의 불안정, 이거는 이제 일용직이죠. 또는 근로자, 일용직이다 보니까 안전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용직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안전의식 향상에 관계되는 것들이 안전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교육이 미흡하다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공법이나 신기술, 이건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신공법, 신기술에 따른 안전기법 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것 때문에 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재해 방지 대책은 어떤 거냐 이런 말이죠. 재해 방지 대책은 어떤 식으로 되져야 되냐면 적정한 시공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적정한 시공업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그 공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사 설계대로 이행하게 하거나 그 다음 하도급 업체 관리감독 철저히 하면 됩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한다. 철저히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공사 기간이나 공정을 적정해야 한다. 공기를 단축할 때 보통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 및 공정의 적정화, 이런 것들도 대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설계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 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시켜주면 됩니다. 안전교육.
그래서 여기는 안전교육 다음에 강화라는 말을 하나 더 써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건설공사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경비의 적정 기준을 설정해서 뭐든지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에 관계되는 내용을 하시면 건설재해가 방지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안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고 공사를 시행할 때 또 이것 또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 조사 방법에는 첫째, 시험 파기가 있습니다. 자, 시험 파기라는 것은 저층 건물 바닥 또는 지층의 집안을 지름, 요 숫자는 한번 앞면을 익히셔야 돼요. 60에서 90cm, 깊이 2에서 3m 정도를 우물 파듯이 파보아서 흙의 성질이라든지 용수량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 시험 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 파듯이 파보아 흙의 성질이나 용수량을 조사하는 방법을 시험 파기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짚어보기라는 게 있어요. 짚어보기. 철봉에 의한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봉에 의한 검사. 자, 이 짚어보기라는 것은 끝이 뾰족한 철봉인데 철봉을 쓰는데 이 철봉의 지름이 25에서 32mm입니다. 그래서 끝이 뾰족한 철봉을 사람의 힘으로 꽂아내려서 그때 손으로 전달된 촉감입니다. 이 말도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손으로 전달된 촉감을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전달된 촉감에 의해서 집안의 경, 연질 상태나 진액력 등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정확성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하는 사람이 오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은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보링이 있습니다. 자, 이 보링은 기계식 보링하고 인력식 보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식 보링에는 제일 먼저 충격식 보링이 있어요. 충격식 보링. 충격식이 있다. 그래서 이 충격식은 비교적 굳은 지층에 와이어로프 끝에 비트를 달아 60에서 70cm 정도, 60에서 70cm 정도의 높이에서 움직여서 구멍 밑에 낙하 충격을 주어 파쇄된 토사를 베일러로 퍼내어 지층 상태를 판단하는 방식이 충격식이라면 두 번째는 수세식이 있습니다. 수세식. 수세식이라는 것은 외관 50에서 65mm. 외관이 있으니까 내관도 있겠죠. 내관은 25mm. 그래서 이 관을 두 개를 꼽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분사해서 씻겨져 올라온 것들을 여기에 물하고 집안하고 이렇게 가라앉겠죠. 그래서 물을 퍼내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수세식 보링은 외관 50에서 65mm, 내관 25mm 정도의 관을
땅속에 때려박고 내관 끝의 압축기를 구동해서 물을 뿜게 함으로써 내관 밑의 토사를 씻어 올려 지상에, 이게 침전통이에요. 침전통. 그래서 침전통에 침전시켜 지청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하나 좀 적어놔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30m 정도의 연질청에 사용한다. 연질청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물을 아무리 분사하더라도 단단한 청은 씻겨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질청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도는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전식 보링이 있습니다. 회전식. 이 회전식은 정확성이 뛰어나다. 정확성이 뛰어나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성이 뛰어나 대체로 가장 깊은 층의 지반 조사에까지 이용되며 비트를 회전시켜서 펌프를 이용하여 흙을 지상으로 퍼내 지청 상태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식 보링에는 충격식, 수세식, 회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식 보링이 있어요. 인력식에는 오거 보링이 있습니다. 오거 보링. 자, 이 오거 보링은 굴착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흙이 사질토인 경우, 사질토는 3에서 4m. 그 다음에 일반 지층에서는 10m 정도의 깊이로 파들어가면서 토사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거를 사람의 인력으로 회전시켜서 집안에 때려박고 그 오거의 부피만큼 밖으로 나오는 흙을 이용해서 지층을 판단하는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질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질 시험은 채취한 흙의 토질 시험을 실시해서 그 조사를 기초로 비탈면의 안전성과 토합을 산정하여 설계 시공에 직접 필요한 재료의 성질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토질 시험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시험의 분류. 토질 시험에는 첫째, 밀도 시험이 있어요. 자, 밀도 시험은 밀도, 입도, 함수비, 현장 함수 당량, 원심 함수 당량 및 진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역학 시험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밀도 시험과 역학 시험을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는 이 역학 시험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봐놔줘야 돼요. 그래서 표준 관입 시험, 그 다음 전단 시험, 안밀 시험, 투수, 다짐, 단순 압축 시험, 그 다음 집안의 지지력 시험, 이런 것들이 역학 시험이다 정도는 안면을 익혀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토질 시험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는 좀 봐주셔야 돼요. 토질 시험 방법 중에 역학 시험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준 관입 시험,
그래서 이 표준관입 시험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관입 시험은 보링공을 이용하여 로드의 선단의 직경 5.1cm, 길이 81cm의 표준관입 시험용 샘플러를 단 것을 자 무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무게 63.5kg의 쇠뭉치로 높이 76cm에서 낙하합니다. 낙하시켜서 간입 깊이가 30cm 될 때까지의 뭐를 이야기하냐면 타격 횟수를 가지고 이 집안이 단단한 집안이냐 연한 집안이냐를 측정하는 방법을 표준 관입시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놔줘야 될 게 63.5kg의 쇠뭉치를 높이 76cm에서 낙하시켜서 그래서 이런 집안이 있으면 낙하시키면 이게 76cm라는 거죠. 그럼 이게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요 들어가는 깊이가 30cm가 될 때까지의 타격 횟수를 가지고 횟수가 많으면 단단한 집안, 횟수가 적으면 연한 집안 그렇게 판단하는 시험을 표준관입시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관입시험은요.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주로 사질 집안에 사용합니다. 사질 집안에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점토 집안에 사용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모래 집안의 결과치가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4 이하다라고 이야기하면 표를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매우 느슨하다. 즉 다져져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초가 10 이하일 때는 느슨하다라고 평가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30일 때 4초가 1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10초가 30 이하가 되겠죠. 요 때는 보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이다. 또는 보통보다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중간이다. 중간 정도 다져져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30에서 50 이하가 되면 치밀하다. 그 다음에 50초가가 되면 매우 치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수록 다짐의 정도는 강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관입시험이라는 것은 집안이 다져져 있냐 다져져 있지 않냐를 판단하는 시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배인시험이 있습니다. 배인시험. 배인 테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깊이 10m 미만의 점성토, 연약한 점성토에 사용합니다. 연약한 점성토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인 시험이라는 것은요. 십자로 된 배인 테스트를 집안에 때려 박아서 회전시켜서 뭘 측정하느냐면 헐거의 점착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놔줘야 될 게 연약성 점토 집안에 주로 쓰이는 시험이 배인 테스트고 십자로 된 배인 테스트를 집안에 때려박고 회전시켜서 헐거의 점착력을 측정한다. 이 헐거의 점착력을 측정하면 뭐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전단 강도를 구할 수 있어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인 테스트는 뭐 하는 거냐? 연약성 점토 지반이고 점착력을 측정해서 전단 강소를 계산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여러분이 봐주면 되고요. 세 번째, 평판 제하 시험이 있습니다. 이 평판 제하 시험은요, 지내력 시험이다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집안이 얼마만큼 견디는 힘이 있나 없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위치에 있어 강성의 제압판을 사용하여 하중을 가하는데 반드시 평판은요, 예정 기초 저면에서 합니다. 요 정도 파서 기초를 따질 거면 여기에 평판을 깝니다. 반드시 예정 기초 저면에서 실시한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성의 제압판을 사용해서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과 변이와의 관계에서 기초 집안의 지지력과 집안 개수 또는 노상 및 집안의 집안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즉 예정 기초 저면에서 실시하는 지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 좀 한 번 더 보셔야 될 게, 별표로 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집안 장기 허용 응력도의 수치에 각각 2배의 값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지내력이다라고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지내력은 장기 하중 허용 응력도 수치의 2배의 값이다라고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표에 나와 있는 그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도는 숫자는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봐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공사 안전대책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토공사 안전대책에서는요, 토공사는 주로 땅바닥을 굴착하는 흙막이 공사 및 기초 파기 공사가 있고, 축조하는 작업으로는 굴착, 싣기, 나르기, 흙삭기, 다지기 이 5부분으로 대별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토공 계획 시 고려할 사항. 토공 계획 시 고려 사항은요, 동그라미 1번에서 연약 직층, 집안 등 토공에 필요한 토질의 정밀조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절토, 성토. 그래서 교재에서는 절토는 깎아내는 흙이고요, 성토는 쌓는 흙입니다. 그래서 성토량의 균형을 기해야 되고, 세 번째는 토적 계산, 네 번째는 토적 곡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앞면은 좀 익혀놔 주셔야만 합니다. 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굴착시 유의점. 굴착시 유의점은 읽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중력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굴착을 하고요. 두 번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작업 면적을 넓게 합니다.
근데 이걸 작업 면적을 좁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반화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흙 씻기 작업은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해야 됩니다. 흙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실는 부위가 좀 낮아야만 실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굴착할 때 배수 설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료에 물이 스며들면 강도가 약해지고 붕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배수 설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한쪽 면만 굴착할 때에는 배수용 도랑을 만들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앞면을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흙 쌓기 공사의 안정성에서 공사의 안전성에서 첫째, 성토에 사용하는 흙의 요건, 즉 쌓는 흙이 가져야 될 흙의 요건은 첫째, 불투스성이어야 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이어야 되고, 두 번째, 쌓아놓고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루기 쉬워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앞면을 좀 꼭 익히시고요. 두 번째로 흙 쌓기 비탈 경사율은 보통 흙 쌓기는 1대 1.5. 여기서 1대 1.5라는 것은요. 이게 1.5라면 이게 1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울기로 쌓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모래 쌓기는 1대 2. 그 다음에 보통 연약 점토 쌓기는 1대 3이다.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흙 쌓기 시 유의점은 흙 쌓기 두께는 30에서 40cm 정도로 쌓는다더라. 이거는 별표 하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흙을 쌓을 때는 좀 다져주면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다짐 기계를 사용해라. 그렇게 여러분이 반화 주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물론 표준관입 시험하고 베인 테스트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흙의 전단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흙의 전단 강도는 정대할 수 없는 전단 저항의 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흙 내부의 임의면에 따라 파괴와 활동에 저항하는 단위 면적당 내부 저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쿨롱의 방정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쿨롱의 방정식에서 전단 강도 타워는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합니다. 요 C라는 점착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라는 것은 마찰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것은 파괴면의 수직한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째, 점토 지반은요. 점토 지반은 점착력은 크고 마찰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점토 지반의 전단 강도는 C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값이 마찰력인데 이 값이 제로라면 시그마를 곱해도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C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사질 지반, 모래 지반은 점착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력은 큽니다. 그럼 사질 지반의 흙의 전단 강도는 시그마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베인 테스트에서 흙의 점착력을 구하는 시험이 베인 테스트라면 점착력만 알면 점토 지반의 전단 강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